자, 이 단어는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계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산 연습의 취지를 당연히 합니다. 일단 취지는 그게 맞는데 항상 계산 논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산 공식 써서 푸는 건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응? 근데 나는 이런 거야. 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 곱셈 나눗셈이라 적혀 있잖아. 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까? 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연습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매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얘들아, 2의 양의 제곱근과 3의 양의 제곱근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를 길게 쓰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 2개 있지. 그 2개만 끄집어내서 그냥 곱하면 돼. 얼마야? 진짜 쉬워. 오케이? 또 뭐도 되냐면 이것도 길게 쓴 다음에 1.2 곱하기 뭐 하면 돼? 뭐 얼마야? 심지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 안에 숫자만 끄집어내서 이러면 돼. 쉽지? 그리고 나누기도 돼요.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루트를 길게 써. 2랑 3만 나누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2죠. 오케이? 그럼 다른 시선은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게 분자, 나누기, 분모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계산은 이걸 이렇게 바꾸세요. 분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한꺼번에 합쳐서 쓰세요. 이건 분자, 분모는 아니죠. 그냥 곱셈이죠. 얘는 나눗셈이죠. 굳이 따지면 곱셈끼리는 루트 안의 숫자만 합쳐서 쓰는 게 공식이에요. 이건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저게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거의 안 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강조하는 거 항상 공식과 원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이?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명을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논리적인 건 이거밖에 없어. 제곱근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개념 첫 단원에 있었던 게 특정 숫자를 2번 곱해서 새로운 수가 만들어지면 그 2번 곱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숫자, 뭐 하나지. 이 똑같은 숫자 곱한 이 숫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의 양의 제곱근 또는 음의 제곱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증명 자체를 제곱근의 논리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공식 증명하고 잠깐 쉴 거예요. 알겠지? 쓰는 거는 뭐 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루트 2랑 루트 3이 있잖아. 잘 들어. 이거를 제곱을 해요. 무슨 얘기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지수의 분배. 중2 거. 응? 루트도 지수의 분배가 돼요?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TMI.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용 책에 보면 밑은 특정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써있지도 않아. 안 써있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 여기 들어간 숫자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되고요. 밑은 숫자에 대한 제한된 얘기가 없습니다. 원래 0은 오면 안 돼요. 원래는 중등 버전이고요.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럼 루트가 오면 문제가 생겨?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알았죠?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럼 거듭제곱, 아니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돼. 이거 뭐요? 바깥제곱이죠? 바깥제곱 공식 뭐였어요? 이거 끄집어내면 돼. 이거 끄집어내면 돼. 이게요. 그럼 구조를 봐. 내가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했죠? 뭐를 제곱했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걸 제곱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졌어. 그럼 논리가 뭐죠? 잘 새겨 들으세요.
이걸 제곱해서 6이 됐다는 얘기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새롭게 만들어진 6의 제곱근이지. 부호는 양수지. 뭐가 중요해? 양의 제곱근이라는 게 중요해. 제곱근. 근데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6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써야 되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서 이걸 써야 되는데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만 씁니다. 그럼 첫 번째 논리는 계산적인 부분에서 확인했고 두 번째 논리는 앞단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개념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1번 화살표와 2번 화살표를 통해서 난 뭐를 확인할 거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6의 양의 제곱근이고 6의 제곱근도 루트 6이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결론은 난 이렇게 할래. 얘도 6의 양의 제곱근, 얘도 6의 양의 제곱근. 결론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6의 양의 제곱근. 뭐라고? 루트 6도 6의 양의 제곱근. 그럼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값이야. 교과서에 다 써있어. 애들 몰라 근데. 오케이? 곱하기만 증명할 거야. 나누기는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이거. 얘도 구조가 똑같아서 곱하기만 증명할 거야. 뭐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까? 야! 이거랑 왜 같아? 둘 다 6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하고 풀자고. 다음에 계산할 때 솔직히 이거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수학 공부라는 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운 거 드립다 많이 푼다고 도움 돼? 한계가 있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개념에서만큼은 정규 1등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정규 1등도 모를걸 생각보다? 야 둘이 왜 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걔는 진짜 공부했으니까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일 수도 있고 아닌 애들은 그냥 공식이잖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알았죠? 당장 이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진 않습니다. 소공식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목적상. 응? 근데 그런 공부 방식이 버릇이 되면 고등학교 때 어려워한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내 말은 또 이거야. 이게 이거랑 왜 같아? 둘 다 3분의 2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공식을 쓰자면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어렵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되니?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했는데 이제 응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살을 붙여볼게 얘들아. 자, 앞에서 공부한 거랑 오늘 공부하는 새로운 사실을 응용하면 자, 공식은 항상 저거 지울게요.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때에 따라선 이 녀석을 어떤 숫자의 양의 제곱근의 곱인지 어떤 숫자의 나눗셈인지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생각보다.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루트 11은 뭐죠? 12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숫자가 자, 아까 내가 이게 2 곱하기 3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6을 2 곱하기 3으로 나타낸 것처럼 12도 특정 숫자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봤더니 이런 일이 생겨요. 잘 봐라. 2 곱하기 6도 되지만 4 곱하기 3도 되죠. 자, 근데 4 곱하기 3으로 나타낸 이 6는 이게 곱하기였다는 얘기는 역추적하는 거예요. 루트 4랑 루트 3을 곱한 거야. 응? 뭐라고? 루트 4랑 루트 3을 곱했어. 그럼 공식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 괜찮을 거야. 근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4의 양의 제곱근이죠. 여러분 4의 양의 제곱근을 루트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 심지어 우리는 안에 꺼지고 공식도 알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칠 숫자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2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단원부터는 잘 들으세요. 이 단원부터는 이렇게 답을 쓰면 틀려. 무슨 얘기야? 이렇게 답을 쓰면 12의 양의 제곱권이잖아. 맞아. 근데 두 번째 단원까지만 되는 거고 요 단원부터는 제곱권의 곱셈 논리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루트 12를 여기서 멈추면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하잖아? 틀려버려. 제곱권을 계산하다 만 것처럼의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응? 그리고 이 둘이 왜 같은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명은 이걸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 10이죠? 이거 제곱해보세요. 또 지수법칙이지.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지수의 분배 4, 3 똑같지? 둘이 같아 그랬어. 당연히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제곱권 곱셈 논리 때문에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루트 4 썼어 안 썼어? 첫 단원부터 안 썼잖아. 그러니까 웃긴 게 첫 단원에서 굳이 루트를 쓰지 않았던 제곱근과 반드시 써야 됐던 제곱근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첫 단원에서는 이런 논리가 없었죠. 곱셈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정리를 다 안 해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좀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제곱수를 잘 찾는 거예요. 소위수분해 듣지 마치.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 소위수분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숫자가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정리가 빨리 가능해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조금 정리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 계산을 중간과정, 이건 개념 연습이니까 썼지만 앞으로는 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2가 어떤 제곱수를 갖고 있어요? 4를 갖고 있어. 2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공식에 넣게 돼 있어. 아까 봤듯이 2의 제곱이 2로 바뀌었지. 그럼 이게 뭐인 거야? 루트 2의 제곱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2로 바꾸는 거야. 그럼 보이는 대로 보면 논리가 이렇습니다. 공식이 이렇습니다. 제곱수를 찾으세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곱수는 루트 밖을 나올 수가 있죠.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뭐에 의해서? 아는 거 제곱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제곱수를 찾으면 그 숫자만 밖으로 끄집어내고 얘는 제곱수가 아니지? 그럼 냅두는 거야. 그럼 관건은 뭐예요? 제곱수 잘 찾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 해볼까? 연습? 이거 해보자. 쟤는 어떤 제곱수를 갖고 있죠? 사실 간단한 거야. 25 곱하기 6이지.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6이지. 5의 제곱수를 갖고 있어. 그럼 빨리 하는 공식이 뭐라고? 제곱수만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고 얘는 냅두면 돼. 되니? 제곱수 잘 찾아야 돼. 연습.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결론은 그냥 쓰는 공식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말고 또 몇 개가 나와. 잘 봐봐. 자, 뭐 해볼까? 276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 4 곱하기 루트 5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 교환법칙도 공부했죠. 곱셈할 때. 그럼 이렇게 합니다. 4를 먼저 앞에 쓰고 루트 1점이랑 5만 먼저 곱하고. 교환법칙이야, 교환법칙. 그럼 어떻게 돼? 공식이 뭐였어요? 루트 안에다가 1점이랑 5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같다고. 6이지? 자,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거야. 되니? 자, 또 분수 넣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굳이 따지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14입니다. 얘는 4 곱하기 루트 7분의 3이에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2분의 1이랑 4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14와 루트 7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2분의 1 루트 14였잖아요. 교환 법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루트 14 앞에 있는 숫자 계수 같죠? 계수처럼 써있죠? 자, 루트 7분의 3에 4가 계수 같은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수끼리 먼저 곱해. 교환 법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끼리 곱해. 이게 계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쓰는 거 쉬워요. 2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루트를 합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그럼 얼마야? 이것도 6이지. 그렇지? 2 루트 6이지. 뭐 하는 거지?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A는 4 루트 6이고 B는 2 루트 6입니다. 자,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수끼리 먼저 곱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을 통해서. 다시 내야 되죠? 4 곱하기 루트 6,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4랑 2를 먼저 곱하고 자, 루트끼리 곱하더라. 이 말입니다. 8이죠? 자, 요거는 루트 6 두 번 곱한 거니까 개념에 의해서 6의 양의 제곱근 둘이 곱했으니 뭐가 만들어져요? 6이 만들어지겠죠. 계산 공식은 뭐였죠? 루트 6을 두 번 곱했으니까 바깥 제곱이 되겠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이 녀석은 6입니다. 됐슈? 자, 여기 답이 되거든요. 자, 하나 더 풀고 잠깐 쉬는 시간 하자. 자, 계산 문제가 또 반복 수학에 잔뜩 실려 있으니 열심히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얘는 루트가 쪼개져 있네요.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가 루트 12.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단원부터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12는 2의 제곱을 갖고 있지. 그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왜 써있냐면 다음 유형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유형까지는 괜찮아. 다음 유형이 이거 정리한 일을 쓴다. 마지막 유형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허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태클 걸까봐 내가 책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계산 어떻게 할까? 자, 분수 구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자분모 루트가 나눠져 있으면 합쳐서 쓰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누기도 길게 써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건 나누기건 합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로 바뀌면서 한 번 더 써줘?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 이게 루트 12인 거지. 자, 여기다 쓸게.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2a가 되죠? 그게 이거랑. 그럼 a 어떻게 구할까요? 단순하죠? 12의 양의 제곱근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정말 편하게 푸는 거야.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치? 완전 같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자, 2a는 60이 되는 거 맞니? 따라서 a는 30이라고 나옵니다. 정리하고 한 10분만 쉬자 우리.
자, 이어서 합시다. 아까 2번 유형까지 했죠. 자, 3번 유형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젠 제곱근의 곱셈 논리 때문에 그 제곱수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틀려요. 네? 요 단어부터는 틀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번 유형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적절한 연습 문제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1의 제곱부터 어지간하면 25의 제곱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어지간하면은. 자, 40은 어때? 얼마야? 4 곱하기 10이잖아. 4 곱하기 10. 다시 말하면 2의 제곱을 자 갖고 있죠. 그래서 2루트 10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돼요. 40은 어떤 제곱수 갖고 있어요? 3의 제곱 갖고 있죠. 그래서 3루트. 자, 루트 50은요? 25 곱하기 2입니다. 다시 말하면 5의 제곱을 갖고 있죠. 75는요? 25 곱하기 3입니다. 맞지? 이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 연습을 하면서. 얘도 5의 제곱을 갖고 있죠. 자, 5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왔네. 똑같은 거. 루트 125. 25 곱하기 6입니다. 맞지? 그래서 5의 제곱. 근데 숫자가 클수록 한 방에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손수건을 해서라도 찾는 연습을 하세요. 하다 보면 보여요. 어? 아, 예. 세제곱이죠. 아, 5의 세제곱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해야 되겠지? 어쨌든 5의 제곱 갖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얼마야? 5루트 5가 되죠. 넷과 다른 것은 뭐가 이상하다? 뭐지? 3루트 2루트 5루트. 아, 네모의 위치가 다르구나. 10, 5, 5, 3. 1번만 다르죠? 1번만? 그치? 요것만 다르죠? 그치? 1번 답이 나왔어요. 자, 유형 4번 보면은 분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요거 한번 볼래? 자, 또 응용이죠, 이것도. 결국, 루트 40을 2루트 10으로 바꾸는 논리는 루트 40이 4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는데, 루트 4 곱하기 루트 10으로 쪼갤 수 있다 보니까, 루트 4를 2로 바꾸는 계산이 생겼다. 곱하기 개념의 응용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나누기 개념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이 녀석은 루트 100분의 11이 됐을까요? 이거예요. 원래 분자분모 루트가 따로 놀고 있었는데 합친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루트 40 요렇게, 루트 50 요렇게 정리 안 하면 틀린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얘도 이제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정리를 안 하면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분자 보세요. 아니 분모 보세요. 10의 제곱이죠? 따라서 분모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은 맞는 것 같고요. 니은. 자,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분자 분모 나누 9의 제곱인 거 보이죠? 따라서 부분에 이렇게 돼요. 니은은 틀린 것 같다, 그치?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면 100분의 10이잖아. 맞지? 근데 얘를 보니까 약분이 더 되는데요? 4, 3, 12, 20. 그럼 분자분모 루트를 또 나누라는 거야. 뭐죠? 틀렸네. 니은이 맞나 본데, 그러면?
자, 마이너스 있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얘도 약분이 되잖아. 3으로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다? 루트를 분자분모로 나눕니다. 나중에 지금 연습을 많이 하면 중간 과정에 한두 개씩 암산이 좀 돼야 돼. 근데 첫날이니까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리을은 맞죠? 자, 기억 리을만 만드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유형은 좀 내신 문제라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자, 적으면 다 내신 문제긴 한데 자, 아까 내가 앞단원에서 제곱근표 얘기할 때 표에 있는 숫자들 보고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무리수들을 루트를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는 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뒷단원이 되면 변형되는 게 솔직하게 그냥 제곱근표 보고 찾아서 푸는 건 쉬워서 잘 안 내. 뭐가 나와? 여기 보면 제곱근표 이용해서 푸는 거랑 나와 있잖아. 294번에도 물론 제곱근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걸로 해볼까? 294번으로. 아까랑 다른 게 있을 거세요. 내가 제곱근표는 요 사이에 있는 제곱근은 표에 어지간하면 다 써있어요. 근데 보기부터 보세요. 보기 보세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모두 다 요 사이의 숫자가 아니지. 294번 말합니다. 모두 아니지. 그러면 이게 뭐야? 제곱근표 보고 찾아서 푸는 문제 따위가 아니구나. 그럼 생각을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좀 뉘앙스가 느껴지니? 그냥 표 보고 찾는 난이도가 아니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표는 거기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 이걸 어떻게 제곱근표를 보고 찾을 수가 있을까? 논리가 이거야. 이거 그냥 애들도 그냥 방법을 외우거든. 야,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제곱근표 범위에 없는 숫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면 찾아서 풀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거를 주작질을 해요. 어떻게?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가 되도록 주작질을 해요. 자, 범위가 1부터 99.9까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뭘 하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수점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수점을 움직이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자리수 바뀌는 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적당히 움직여서 1부터 99.9까지 숫자가 되도록 범위를 조정을 한다는 숫자를.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중. 소수점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작아지니까 안 되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몇 칸 움직여야 될까? 한 칸 움직이면 0.194고 또 한 칸 움직이면 1.94가 되니까 일단 요 범위 안에 숫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당연히 이 숫자랑 달라졌죠? 그럼 이거를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1.94가 된 이유는 결론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움직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개념이에요. 오른쪽으로 소수점 두 칸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곱하기 100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원래 이 숫자는 당연히 얘랑 다른 건 알겠고 얘랑 얘랑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식을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까? 나누기 100을 우리는 해야 돼. 네, 나누기도 써도 되지만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주작질을 하라는 거예요. 제곱근의 곱셈 단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한 게 이거 나누기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따로따로 나눠 써도 되는 거예요. 1 + 1 = 2 + 1 = 3 + 3 = 9 + 9 = 12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 24 + 12
맞니? 그럼 봐봐. 첫 번째 얘는 저 범위 안에 있겠죠. 표를 보세요. 1.9석 찾아보세요. 표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이죠? 1.944 라인에 있는 게 1.393이에요. 이거는요. 제곱근표 필요 없죠. 왜?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0.1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최종값은 어떻게 돼? 됐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봐야 돼. 소수점을 적당히 움직여서 제곱근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로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 번 움직였더니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거 보시죠. 이게 은근 헷갈려. 나중 가면 이게 약간 공식화가 되는데 그런 거 외우는 거보다는 이게 말하면 몇 번 움직였어요? 두 번 움직였죠. 소수점은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어. 풀어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풀어보고 이해해야 되는 건데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움직이는 칸수가 짝수번만 움직여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공식화되면 조금 공부가 안 되니까 지금은 뭘로 이해해? 제곱근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만들기 위한 소수점 움직이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0.195죠? 그럼 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난 이렇게 하려고. 잘 봐.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일 거야. 뭐지래요? 19점 뭐가 되죠? 범위 안에 숫자가 됐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100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100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있구나. 이거 하려고. 자, 그럼 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집에서 영상을 꼭 봐. 헷갈립니다. 오늘은 좀 앞에 거 뒤에 거 나눠서 찍었어요. 일부러. 저 이게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세 단원 설명하는 거는 따로 끊어서 두 개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19.5 찾아보세요. 안 써있지.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거냐? 아, 그러네요. 그럼 답은 이거네. 제곱근표에 있어 이거. 있는데 문제는 안 써있지. 안 써있지. 그럼 이게 답인 거야. 얘는 정리되잖아. 바뀐 거야 그러니까. 표에 없어요. 문제에 있는 표에 없어요. 제곱근표에 당연히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변형은 다 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좀 생략하고 4번, 5번을 좀 해보자. 자, 2분도 표 범위 안에 없겠죠? 그럼 이번엔 소수점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점 0이잖아.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일 거야. 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더 커지잖아. 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일 거야.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칸만 움직여도 18.6이 되니까 범위 안의 숫자긴 합니다. 잘 들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짝수번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 일단 이게 18.6은 있냐? 표에 없구나 여기. 근데 제곱분표를 직접 뒤져보면은 18.6은 있어.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10으로 나눈 거지. 맞아? 따라서 10을 다시 곱하는 거야. 한번 비교해봐. 모든 공식은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있어. 표에는 지금 없으라. 찐으로 제곱근표에는 이거 있겠지. 뭔가 값이 있겠지. 근데 아까랑 비교. 이게 답인 이유는 자료가 부족하니까 막힌 거였지만 실제로 제곱근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정리 가능합니다. 자료가 없는 거라 했잖아. 자료가.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되면 이거 제곱근표에 있으니까 정리 가능해. 근데 루트 10도 제곱근표에 있긴 있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제곱근표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낸 거다 보니까 정확한 값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해당 사항은 있긴 한데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점은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실이 또 없잖아. 또 없지. 그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료 부족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서는 풀이가 안 돼. 자, 근데 비교를 해봐. 잘 봐. 두 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움직여도 될까요? (1.86이니까) 제곱근표에 있겠지. 근데 자 봐라, 왼쪽으로 100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미안하다, 왼쪽으로 2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100을 나눈 겁니다. 따라서 100을 곱해줘야 원래 숫자가 되겠죠. 비교, 일부러 비교하라고 써준 거야. 보시오. 또 나눠서 쓸 거예요. 다른 점 보세요. 앞에 거는 뒤에 남아있었던 100분의 1이 이게 중요해. 제곱근표를 쓰지 않아도 정리가 됐지. 내가 보여줬던 잘못된 예시는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긴 하나, 앞에 내가 예시로 들어줬던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제곱근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지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스스로 제곱순위가 정리가 됐지. 실제로 제곱근표를 쓴 거는 앞에 있는 숫자들만 정리를 서서 했잖아.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건 이거 뭐야? 둘 다 제곱근표에 있다 원래는. 근데 여기 있는 자료를 비춰봤을 땐 얘도 없고 얘 없잖아 지금. 얘도 없어. 그러니까 막힌 거야. 그래서 소점을 한 번 더 움직여 봤어. 한 칸이 아니라 2칸 움직여 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제곱근표에도 찐으로 있을 뿐더러 여기 표에도 1.86 있죠. 첫 번째 줄에 보이죠? 1.364. 그보다 중요한 거, 얘랑 얘처럼 지 스스로 정리가 되지. 이것 때문에 얘도 2칸 움직였죠? 얘도 2칸 움직였죠? 얘도 2칸 움직였죠? 결론은 2칸이 아니라 짝수칸을 움직여야지만, 홀수칸을 움직이면 주황색 홀수칸을 움직이면 뒤에 있는 이 떨거지가 지 스스로 정리가 안 돼. 근데 짝수칸을 움직이면 뒤에 있는 떨거지는 반드시 지 스스로 표에 의존하지 않고 정리가 가능해. 이거 애들 몰라. 그냥 무조건 짝수로 움직이면 뭐 답이 나오다. 그러니까 알고 공부하라고, 알고. 알겠죠? 홀수칸 움직이면 이런 일이 생겨서 자료도 없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정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표에 있을 뿐더러 찐으로 제곱근 표현이 있을 것이고, 얘는 그냥 정리가 되니까 계산이 더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3.64 됐잖아. 자, 5번도 해볼게. 5번이 뭐야? 숫자 크다. 자리가 있나? 최대한 해볼게. 제일 큰 숫자네. 413000. 당연히 제곱근 표에 없어요.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지. 봐라. 2칸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날이니까 다 써주고 있는 거네. 2칸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나눌 수도 있고, 잠깐 나눌 수도 있고, 루트 4130 곱하기 루트 100이기 때문에 정리되죠 이거. 근데 얘가 제곱표에 없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더 움직여. 4칸 움직였어. 그럼 어떻게 돼? 41.3이죠.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맞니? 41.3 루트는 표에 있겠죠? 있나? 있어. 마지막 줄에 있네. 41.3이니까 6.427이래요. 한번 써줘. 6.427이었죠? 네. 이건 제곱수지? 무조건 돼. 짝수로 움직이면 무조건 뒤에 있는 떨거지는 지수수로 정리가 돼요. 100이죠, 100. 100의 제곱이죠. 100. 정리하면 6, 4, 2.7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보여줬어요? 소점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홀수로 움직이면 노답이 된다. 짝수로 움직여야 뒤에 있는 녀석들은 지수수로 정리가 되다. 알겠니? 자,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2번은 완전 막힌 거죠. 2번은. 자, 다음부터 2번 쓰면 되겠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가자. 다 하고 싶어 사실 오늘 이거 해야 돼. 프린트를 그냥 오늘 좀 빼줄게요. 그냥 빼고 너무 많아지니까 반복성이 아마 문제 수가 꽤 돼. 열심히 공부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학원 전체 모의고사 알고 오시네요. 자, 다 적었을까? 왼쪽만 지울게. 자, 그럼 요거 이제 이어지는데 앞에 문제는 제곱근표를 보고 루트 6이 얼마인지 루트 60이 얼마인지가 표에 써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표에 써 있는 걸 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미지수 처리해서 식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곱근표 표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조건 이용해서 식 세우기로 좀 바뀝니다. 조건 이용해서. 자, 표가 없다 뿐이지 방식은 아까 정리해드렸죠? 짝수번 움직여야 정리가 가능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연결되는 유형이에요. 자, 따로따로 바꿔 그냥 이거랑 자 이거랑 그리고 실제로 루트 6이랑 루트 60 제곱근평이 있잖아. 범위 안에 있는 숫자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점 0이죠.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이지. 왼쪽으로 두 칸 움직여야겠지. 한 칸 움직여도 되나? 한 칸 움직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안 지웠지? 어디 갔어? 안 지웠어.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막힌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6 곱하기 100. 얘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이면 안 돼. 짝수로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60이죠? 곱하기 자 오른쪽으로 4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만을 곱한 거예요. 그럼 만으로 다시 나눠줘야죠. 만분의 1. 만으로 나눠줘. 그러면 이거 쪼개서 쓰면은 루트 6 곱하기 10입니다. 100 먼저 쓸게 일단. 요거는 루트 60 곱하기 루트 만분의 1이지. 그럼 10이고 루트 6이 a잖아. 그래서 10a가 되는 거야. 얘는 b고 얘는 100분의 1이죠. 맞지? 그럼 100분의 1b가 되는 거지. 우리 더하기인가? 자, 그럼 답이 몇 번이냐? 4번인가? 4번이죠. 답은 자, 이렇게 하겠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연결되는 유형이에요. 자, 다음 유형은 살짝 별표 하나 쳐놓자.
자, 유리화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계산 방식입니다. 일단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이런 거야. 자, 봐봐. 분모만 보세요. 분모에 루트가 있죠. 그럼 분모는 유리수야, 그러세요? 무리수지. 그럼 유리화라는 건 뭐뭐화라는 게 사전적인 뜻이 뭐야?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화 됐다. 뭐 언제 많이 쓸까? 예시를 들어볼까? 갑자기 국어가 딸려가지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뭐뭐화가 됐다는 건 유리화는 유리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가 무리수였는데 적당히 계산을 해서 유리수로 바뀌었다 이걸 줄임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똑같아. 야, 유리화라는 걸 그러면 왜 할까?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이거 왜 배워야 될까? 이런 거 중요할 거 아니야.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다음 단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등장하는데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아이고 개념 노트에도 떠올 거 아니야 아마. 나중에 나오는 지금 따는 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제곱근끼리의 계산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제곱근끼리의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유리수로 바꿔야 돼. 분모를, 루트를 없앨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어? 저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안에 거 제곱, 바깥 제곱밖에 없어. 근데 안에 거 제곱은 쓸 수 없어. 왜?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여러분 지수수로 2의 제곱이니까 한 번만 이해합시다. 이렇게 바뀌잖아. 루트 없어졌죠? 유리화 된 거야. 안에 거 제곱을 쓸 수 있었어. 왜? 제곱수니까. 근데 얘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바깥 제곱, 안에 거 제곱 중에 안에 거 제곱은 못 쓰는 거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 바깥 제곱을 해야 돼. 그럼 바깥 제곱은 뭐였죠? 거듭 제곱이잖아. 뭐라고?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게 바깥 제곱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방식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데요. 그러지 마. 니네 통분할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하잖아. 그거야.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하는 건 전혀 다른 게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루트만 처음 곱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분모는 루트 6의 거듭 제곱이 되고 분자는 1 곱하기 루트 6이 되지. 분모를 보세요. 6이죠. 분모의 무리수가 유리화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결론은 뭐야? 똑같은 거 곱하면 돼요. 똑같은 거. 자, 그럼 살짝 바뀌는 건 뭐가 있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오늘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모를 루트를 없애는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얘도 똑같은 루트식을 곱하겠다 이거야.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또 써줄까요? 루트식의 거듭제곱이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 오늘 배우는 거네. 분모는 어떻게 돼? 분자는 어떻게 돼? 합치는 거죠.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자, 제곱수 갖고 있나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곱수 갖고 있나 체크해야 돼. 제곱수 갖고 있니? 안 갖고 있지 이거는. 7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제곱수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정리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체크해야 돼. 제곱수 갖고 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얘도 맞았죠? 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은 1, 2번 보기랑 다른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루트 앞에 숫자가 하나 곱해져 있지? 그러면 이거 안 알려주면 애들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분모랑 똑같은 거 곱하는 걸 하셨잖아요. 아직 적지 마. 그럼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도 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루트를 똑같은 거 곱하라고 했지. 분모랑 똑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알았니? 그래서 굳이 1을 곱하지 말고 루트만 곱해. 이유는 계산이 더 편하고요. 당연히 루트 없어져요. 분모. 자, 그럼 분모가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분자는 3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5로 바뀌어서 10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얘도 제대로 풀었네요. 4번은 얘도 3루트 2 곱하지 말라고. 루트 2만 곱해. 암산하자.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6이지. 분자는 5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지. 이렇게 되죠. 뭐야, 이것도 맞네? 답이 5번이야? 이런?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얘는 일단 루트 12 곱하면 돼. 이렇게. 자, 근데 이건 좀 얘기할 게 있어, 살짝. 봐라. 분모는 12 되는 거 맞나? 분자는 루트 11 곱하기 루트 12인 거 맞는데, 자, 우리 이제 보면 생각해야 되는데, 루트 안에 숫자가 제곱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벌써 이상한 게 루트 12는 4를 갖고 있죠. 2의 제곱.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 해봐라. 분자에 2 보이지? 분모에 12가 있어. 그럼 약분이 되거든. 6분의 루트 11 곱하기 루트 3이라서 11 곱하기 3 이렇게 바꾸면 돼. 답이 나오지 그러면?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에 식이 뭐였어요? 잘 보세요. 이거였잖아. 애초부터 이게 정리가 돼. 맞지? 4 곱하기 3이잖아.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이 되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럼 이렇게 되면 뭐만 곱하면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루트만 곱하면 돼. 이런 방법도 있다고. 얘들아. 자, 분모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분자는 루트 11 곱하기 루트 3. 뭐 미묘한 차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정리를 좀 해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유리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좀 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세요. 항상 정리를. 제곱수 보이면 정리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유리화를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나중에 공부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 하려고 그랬는데 8번 영어까지만 하자. 도형은 다음 시간에 하자. 그냥 해도 돼. 이거 사실 도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책임하잖아. 선생님이 그런 거. 자, 마스는 309번까지 체크해놓고 그거 하나 풀고 숙제 정하고 갑시다. 우리. 자, 완전 오늘 계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8번. 이게 중1 때도 그렇고 곱하기랑 나누기 공부하면 꼭 마지막 유형이 뭐가 나와? 혼합계산이야. 혼합계산. 얘도 나와. 근데 나누기밖에 없다. 번호를 좀 바꿀게요. 요거 합시다. 그냥 섞여있는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것도 방법이 참 많아. 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선생님 추천은 이래요. 선생님 추천은 제곱수를 갖고 있으면 정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제곱수를 갖고 있으면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80부터 보세요. 80은 어떤 제곱수 갖고 있죠? 16 곱하기 5야. 맞지? 4의 제곱 갖고 있어. 그러면 암산해도 되지? 4만 들어가면 75는 25 곱하기 3이야. 5의 제곱이지. 따라서 5를 끄집어내. 300은 100 곱하기 3. 10의 제곱이지. 이렇게 정리하고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내 말은. 알겠니? 제곱수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야, 순서대로 하는 거죠 뭐.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4 곱하기 5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다음에 나누기는 이렇게 내려오지 뭐.
그렇잖아. 그랬더니 약분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뭐죠? 당연히 유리화죠. 자, 근데 이것도 풀이가 갈라져. 잘 봐봐. 유리화를 하겠다. 그러면 때에 따라 다르나 분자 분모에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지. 암산을 가능하신? 루트 3 곱하면? 루트 3 곱하면 15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지. 빨간색 네모한 것만 계산한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럼 이러면 최종 답이 어떻게 돼? 자, 앞에 2 남았죠? 2. 이거 2잖아. 그럼 2 곱하기 요거니까 3분의 2, 아이고야. 3분의 2 루트 45가 되는데, 자, 체크 안 한 거 있죠, 우리? 45가 제곱수를 갖고 있지. 9 곱하기 5잖아요? 맞아요? 9 곱하기 5니까 3이 튀어나와요. 약분이 되죠? 최종으로는 이렇게 되는. 일단은. 근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다시 쓸게. 우리 계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계속 알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자 분모를 합칠 수도 있죠. 오늘 공부한 거.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되죠. 뭐야?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치?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나오지? 연습해야 돼. 꼭 이렇게만 해?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유리화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해도 된다는 거. 됐니? 근데 얘는 사실은 자, 분자 분모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구조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써있습니다. 약분 안 되죠. 그럼 이건 분모의 루트가 살아있는 거라 이건 못해. 그럼 유리화를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약분이 서로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수배수 관계라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약분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보통 처음이니까 다 이렇게 해요. 유리화를 통해가지고. 자, A 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루트 A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루트 A야. 야, 그럼 A는 어떻게 구할래? 이거랑 같대. 이게 어떻게 구할래? 할 수 있겠니? 개념적인 풀이는 얘는 A의 제곱근이죠. 논리는 원래는 이거다.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A가 되겠지. 이것도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똑같이 A가 돼야 돼. 둘 다 똑같으니까. 다시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A를 2번 곱하면 A가 되는데 이게 이 루트 5도 똑같이 제곱을 했을 때 A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같은 값이니까 A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잖아. 이것도 A의 양의 제곱근이지. 원칙은 이건데 계산하면 얼마? 제곱하면 얼마? 4, 5, 22죠. 그래서 A 값은 20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로. 이게 만약에 루트 5였으면 그냥 A가 오겠죠. 근데 2루트 5일 때 A는 어떻게 찾냐? 우리 또 계산 공식에서 응용 2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2의 제곱으로 바꾼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지. 그럼 얘도 그게 돼. 이 2는 뭐야? 루트 안에 있다가 탈출한 녀석이야. 뭐라고요? 루트 안에 있다가 제곱수여서 탈출한 녀석이야. 지금 이것도 루트 안에 있다가 탈출한 거잖아. 제곱수일 때. 똑같은 내용이야. 이 2가 원래 출처가 뭐였어? 루트 안에 있던 녀석이었던 거. 앞에서 했던 거죠, 이게? 그럼 얘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원래 루트 안에 있던 녀석이니까 안으로 집어넣는 계산을 똑같이 해요.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 우리 공부했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수가 돼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2의 제곱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건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지. 자, 결론! 루트 A가 이거니까 A는 20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첫날이랑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